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호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히 묻건대 무엇을 일러서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참 맹자의 말이 참 정답이죠. 말하기 어렵다. 이거는 말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체득해야 된다는 거죠. 체득. 호연지기가 무엇입니까? 맹자가 먼저 지연이라 해야 됐다. 먼저 지연을 말했고, 그리고 나서 추가 다시 그 기를 기르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것은 위의 글, 위의 글을 이어서 받아서 바야흐로 그 지기를 논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글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난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홀로 얻은 것이다. 마음에 홀로 얻어서 그것은 형성으로서 이렇게 그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과 형용으로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정자가 말하기를 이 한마디를 볼 것 같으면 맹자가 실로 이 길을 길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맹자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그 중요한 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기위기야 지대지강하니 이 직양이 무해하면 세구천지지간이니라. 뭐 너무 거창해가지고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무엇이냐, 호연지기의 그와 같은 정신을 어떻게 기르느냐. 이제 그것은 여기에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댐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해서, 그러니 이게 바로 저기예요. 호연지기를 어떻게 기르냐? 정직이래, 정직. 정직함으로 길러서 무엇인가 해가 없으면, 꺼리낌이 없으면 그것은 그 기운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채우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결과죠, 결과. 일종의 그 효험처라고 그러죠. 효험처. 제가 그 상한론 강의할 때도 했죠. 직은 뭐냐? 직양은. 이것은 바로 착수처. 실질적으로 호연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냐면은 지대지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저절로 나오는 결과물이고, 실질적으로는 올바름으로써 정신을 함양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가 없으면은, 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정직하면 다 되겠네? 아니죠. 이 정직이 뭐냐? 왜 정직하는데 해가 되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정직이 그냥 어디서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올곧게 살아야겠다 따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뭐죠?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지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뭐냐? 이게 바로 경물치지죠. 경물치지.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물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공부가 늘고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와닿게 되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뭐 한자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자 해석 그까지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맹제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이런 한자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공부냐? 마음 공부만 하면 되느냐? 불교처럼 마음 공부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유치원서부터 공부를 해온 거예요. 사회생활, 이런 거 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다 공부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것과 다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식이
우리가 정직해지는 데 있어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지 아무런 지식도 없이 타고난 대로 그 성품을 유지하는 게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자, 지대는 본래 한량이 없는 것이요 지강은 무엇인가에 굴복되지 않는 것이다. 천지의 정기, 정기는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태어난 것이니. 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얘기한 거죠. 본원적인 거. 예. 그러나 현상에 있어서는, 현실에 있어서는 누구나 정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에 바로 체질이 따라오는 거죠. 예. 오행으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기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기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기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수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편차에 의해서 이 천지의 정기, 본원적인 것도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체질이라든 성품에 의해서 다소 치우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로 얘기한 거죠. 본론적인 거.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원래 아프지 않다. 그래서 아프면 잘못된 거다. 이게 여러분 현실성으로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 체단은 본래 이와 같다. 본래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예. 오직 자반이 축이면 이게 바로 맹자가 해석한 맹자의 말을 주자가 인용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반이 축이면 이게 바로 직이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돌이켜서 곧으면 이런 소리죠. 예. 자반이 축이면 이게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종의 답이고 길이고 원동력이라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서 정직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다 스스로 돌이켰을 때 마음에 찔리죠. 저부터 찔려서 이런 거 강의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반이 정직하면 그 기를 바를 얻게 된다. 또 어떠한 자기로서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어떠한 행위, 인욕의 어떠한 그런 것들로서 그것을 해치지 않게 되면은 본체가 여기 본체라 그랬잖아요. 본래 지대 지강이 본체죠. 훼손되지 아니해서 충색되어져서 틈이 없이 충색되어진다. 이런 소리죠. 정자가 그러되 천과 사람은 하나다. 이거 변자 같기도 하고 이것도 글자를 조금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 문득 분별이 다시 분별되지 아니하니 호연지기는 바로 내 기다. 그래서 길러서 어떠한 문제점이 없게 되면은 천지 사이에 가득 채워진다. 조금이라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사이에 가려지게 되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함몰이 되어 가지고 가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함몰이 되어서 뇌색하게 된다. 그러니까 위축되어져서 그것이 작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사시가로되 호연지기는 반드시 마음에, 여기서 토가 마음에, 수는 반드시 마음에서 올바름 얻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취할 수가 있다. 또 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흠결함이 없는 때다. 흠결할 때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날은 호연했다가 어느 날은 호연하지 못한 것은 호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디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평생 눈치 보고 비굴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대에 약간 아첨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강의하려니까 제가 자신이 너무나 우습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을 거예요. 아마 조선시대의 학자들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대부분은. 그 위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나타나요. 그 기댐이 그 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기라고 하는 것이. 예. 맹자는 뭐냐면 의와 도에 짝해야 된다. 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물론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기댐이 예. 맹자는 앞에서도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지라고 그랬잖아요. 지의 통솔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의 통솔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의 통솔을 받지 않게 되면 그 기는 예, 맹목적인 기로 빠질 수가 있죠. 예. 그것은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도 아니고 호연지기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무시면 뇌야 니라. 요 야자인가? 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자, 기냐, 의와 도이냐? 예, 시가 기인지, 의와 도인지,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맹자는 어떤 식으로 말을 했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은, 자, 우리가 주자를, 요 해석을 보면은, 주자는 이 시를 무엇으로 해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자의 의견이죠. 조선시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자를 무조건 따랐으니까, 이의제기가 없지만, 주자 시대에도 이 시자에 대해서 주자와 논쟁이 있었어요. 주자는 이 시를 기로서 얘기한 거예요. 기. 자, 그 기댐은 의와 도에 짝하는데 기가 없으면은 뇌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주자의 해석이에요.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얼뜻 보면은 그냥 딱 보면은 이 시를 기라고 하는 것은 의와 도가 없으면은 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자,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자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맹자를 공부하는 데서 앞으로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시자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맹자는 이 시를 도대체 무엇으로 보았는가? 이거를. 예. 자, 배는 합쳐서 도움이 있다는 뜻이다. 의는 인심의 제조. 이거 오늘 다 배운 거죠. 도는 알고 보면 자연의 이치다. 도는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예. 뇌라고 하는 것은 굶주려서 기핍되어 가지고 기가 몸을 가득 채우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 살이 쭉 빠지고 이렇게 초췌한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이 기를 양성할 것 같으면은 이 기가 도의에 짝해서 그의 도움이 받는다. 그래서 그 행동함이 용단 있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의심하고 꺼려한 바가 없게 되고 되는데 이런 소리죠. 네, 되는데 만약 이 기가 없으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자는 이 시를 이렇게 이 기가 없으면 있잖아요. 조건에 만약 이 기가 없으면 이것은 일시에 하는 바가 비록 반드시 도의에서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도의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의 행위가 도의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 체에는 불충한 바가 있게 되면은 나중에는 의구심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좋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주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 그것은 뭐냐면 주자가 문세로 봤을 때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주자서의 그 편지에는 나와요. 이 문제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댐이 여기서는 이 호연지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는 바로 이 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기댐이 이렇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도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도 어떨 때는 주자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의와 도가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주자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해석하게 넘어가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면은,
어떤 것도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게 뭘까? 예. 주자는 분명히 이 기가 없으면 이런 소리예요. 일시적인 행위가 비록 도의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 몸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구심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부족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자 여기서 또 나왔잖아요. 이것을 바로 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부해서 나타나는 거다.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의가 아니라 누적되어진 의를 집합체로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의를 습이 취지한 게 아니다. 의를 습이라고 하는 어느 날 갑자기 기습해서 엄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탈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지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그 행에 있어서 그 불교모심이면 마음에 무엇인가 흡족하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 행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마음에 그게 이해도 안 되고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있으면은 우리 기는 위축된다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고로왈 고자는 일찍이 의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고자는 의를 왜로서 이것도 동사로 해석이죠. 받기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동사로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그는 뭐죠? 의로서 바깥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맹자는 의는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의 재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자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물에 있는 거다. 외에 있는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 그것이 원인 제공이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도 이와 같은 것이 학술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견 보면은 고자의 말도 일리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가 주자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거. 이 의를 외적인 것으로서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자는 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맹자가 말한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적성과 같다. 사사마다, 일마다 이렇게 일마다 모두 다 의에 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습은 엄치다. 감추면서 취하는 것. 마치 제나라 임금이 겉땅을 습격했을 때의 그 습과 같은 것이다. 습격이라고 하는 건 불의의 일격을 가하는 거죠. 말하자면 기가 비록 자, 요 숫자도 재밌죠. 기가 비록 도의에 짝한 것이나 그 기르는 처음 시작에 있어서는 바로 일로 말미암아서 의에 합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항상 고든 것이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일로 말미암아서 그랬잖아요. 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육아는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호연지기 기르는 데 있어서 토굴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신을 함양해서 호연지기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절물이라 그래요.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끊으면 어떤 그 가족이라든가 어떤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잖아요. 오로지 토굴에서 끊는 거니까 인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일마다 이게 바로 육아의 현실적인 거예요. 일마다 사람과 대인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사회에서 윗사람과 나와의 관계, 또 아랫사람 관계, 이것이 모두 다 의에 합해지려고 하는 거다. 바로 이것이 유사합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래 그 중국 고대 사람들은 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속세는 버려야 된다는 동 떠나가야 된다. 이와 같은 논리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형성되어졌던 개념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무슨 도를 깨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저는 이런 말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항상 고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끄러움이 없고, 요 뒤에도 나옵니다. 기가 저절로 우리 마음이나 행동에서 저절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한 가지 행동이 우연히 의에 합해서 문득 가히 밖을 엄습해가지고 얻는 것은 아니다. 요 B는 맨 나중에 해석하면 되죠. 단지 어느 한 가지 일이 우연히 어떤 사람의 의에 합당했다 하더라도 문득 가서 그것은 엄습해가지고 갑자기 외에서 엄습해가지고 그것이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호연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주자도 그랬잖아요. 일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염은 쾌하며 종려다. 이것도 대학에서 나왔던 말이죠. 말하자면 행하는 바가 조금이라도, 이게 이류 가정법이에요. 이거는 주자의 그 문체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대학 서문에서 이류 총명 예지 능징기서 추러 기간즉 하면은 이류 만약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 가서 직자로 받아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에 불합하고 돌이켜서 곧지 아니한 게 있다면 이런 소리죠. 그것은 마음에 쾌족하지 못해서 그 몸에는 충만하지 못한 게 된다. 그러므로 기가 어찌 밖에 있는 것이라 하겠는가. 이거는 주자는 철저하게 맹자의 그 견에서 쓴 거죠. 고자는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이는 안에 있고 의는 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자는. 그래서 다시 의로서 이를 삼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능히 지부에서 호연지기를 생할 수가 없다. 의를 그 종합적으로 그 모아서 호연지기를 생할 수 없게 된다. 상문에 부득어원 물구 어심은 즉 외의의 뜻이니 자세한 것은 고자 상편에 보인다. 그러니까 고자가 그랬죠. 부득어원이어든 물구심험은 바로 이것은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또 참 재미있는 글입니다. 교훈도 담겨져 있어요. 교훈이 담겨지니까 한번 우리가 옛날에 이거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죠. 자, 필요사원이 물정하여 신물망하며 물조장내하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자, 필요사원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도를 주자는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학자들은 물정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 뒤에가 나왔지만 이 심을 여기다가 옮겨도 된다. 주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필요사원이 물정심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바로잡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종의 기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기약하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약하면 안 된다 소리야. 나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나는 어떤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 불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농사를 짓는 거는 우리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굶주릴 수도 있어요. 흉년,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도 땅이 받쳐주고 하늘이 받쳐줘서 기후가 온화해야 되고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그래야 되는 메뚜기 때 날라와 보세요. 그럼 완전히 황폐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곡식을 채취하기 위한 거죠. 일종의. 그것이 필요사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해가지고 어떤 이치를 터득해야지. 한의학 이치도 공부하고 처방도 멋있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반드시 기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일을 두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약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렇지만 마음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길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무심결에 조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약 송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어떤 송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묘가 어떤 씨를 뿌렸는데 그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민망하게 여겨서 민망하게 해서 이거 마음 심자 있어도 돼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발음이 같으면은 같은 뜻이에요.
그 묘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를 근심해서 알지 잘하다. 이거 지자가 있죠. 동사로 해서 뽑았다. 그거를 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리고 요 망망연도 그냥 그 형용사야. 예,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집에 돌아와서 그 가솔들한테 말하기를 오늘 내가 힘들다 병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과로했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망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일을 막 그 묘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뽑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고됐겠어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가 묘가 자라도록 도왔다 하고는 그 자식이 놀래가지고 달려가서, 이것도 재밌죠. 뛰어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행동이. 뛰어가서 가서 보았다. 요것도 재밌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냥 그 자식이 시지한데, 왕시지한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 추자를 붙여서 이 자식이 얼마나 놀랬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묘가 다 말라 죽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천하의 묘를 뽑아서 묘가 자라도록 돕지 않는 자가 드물다. 여러분 이게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학문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도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한의학 세계에서 보면은요, 알묘 조장자가 넘치고 넘쳐나요. 넘치고 넘쳐납니다. 자, 이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송나라 사람처럼. 묘지 불장이 조지자. 묘가 자라지, 내 학문이 성숙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가지고 그 학문을 억지로 이렇게 막 덕지덕지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 이런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것은 농사 한번 잘못 지면요, 1년 망치면 되는 거예요. 물론 1년도 긴 세월이죠. 그러나 학술에 있어서 농사 잘못하면요, 이거 100년, 1000년, 만년 가요.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있잖아요. 천하지 부조묘장자 적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익이 없고 그냥 버려두는 것은, 버려두면은 나한테는 무슨 이익을 위해서 내가 벼를 심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애시당초에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지장자는 나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 애초서부터 밭을 갈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조지장자는 알묘자라는 것은, 이것은 비단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해치게 된다. 저는 이 글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한번 여러분 몇 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공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사원이 물정은 조시나 정자는 이 칠자로서 하나의 구로 삼았다. 근데 근래 들어선 주자 때에 이르러선 혹 하문의 이 신자와 연계해서 읽는데 또한 통한다. 자, 이게 바로 그 소리죠. 앞에서 말한 대로. 제가 앞에서. 자, 이 심을 물정심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사원이 물정심 하야 물망하며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사원은 이른바 내가 일함 바다, 마치 전유지 사회, 전유에 어떠한 일을 두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마치 전유의 일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 유사다. 이거 논어에 나왔잖아요. 논어에 나온 거죠, 여러분. 전유라고 하는 땅을, 그때 그 개손 씨가 취하려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여민가 누가 와서 거기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변명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막 야단쳤잖아요. 정은 얘기다. 미리 기약하는 거다.
기약하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훗날 무엇인가 나 자신의 어떤 입지를 실천하고 뭐 성공할 출세를 위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미리 마음속에서 준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깊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어떤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것이 좋은 의면도 있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는 반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공자 제자가 선생님은 의가 없고 필이 없고 아가 없고 고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의, 무필, 무고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춘추전에 전불전승이 바로 이거다. 싸움에는 이기는 것을 반드시 기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이다 이 소리예요. 춘추에 이러한 말이 춘추전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춘추가 아니라 춘추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춘추와 춘추전은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좌전이라든가 그 춘추에 대한 해석이죠. 춘추 좌전이라든가 공양전이라든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떠한 이렇게 마음을 바로잡는다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 그것을 기약한다 할지라도 그 뜻은 통한다 이런 소리죠. 여기서 정심은 마음에 기약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대학에서 이른바 정심자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것은 양기자는 기르는 자는 반드시 집으로서 일을 삼아야 되고 그 효과를 미리 예견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은 실천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의욕만 앞서는 거죠. 그 효험을 미리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혹 충만하지 못하면은 즉 마땅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에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잊지 말 것이며 또한 자기라는 아까도 했어요. 인위적인 행위로서 그것이 잘하기를 도와서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집의 양기의 절도인 것이다. 여러분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런 거는 뭐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미는 근심하는 것이다. 알은 뽑는 것이다. 망망은 무지한 모습이다. 그이는 집안 사람이다. 병은 피곤한 거다. 사지 부른 자. 애초당초에 농사를 짓지 않고 김매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잊어버린 자. 이것도 문제죠. 묘의 장자는 심지불득이, 정지불득, 기약한 것을 얻지 못해서 망령되이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올바름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기가 마음속에서 기약한 거를 그대로 안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묘가 쭉쭉 자라줘야 되는데 안 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그 효험,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불득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나 김매지 않은 즉 그냥 실량일 따름이다. 그러나 알하는 즉 도리어 우리 기를 해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기가 양을 얻고 해가 되는 바가 없다. 마치 고자가 능히 지부하지 않고 고자는 그것을 억지로 욕이라고 강제로 그 마음을 통제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정은 뭐죠? 기약하다. 조는 뭐죠? 알묘하는 병통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도 이것도 두 가지 정하는 것과 조하는 병통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호연에 있어서 이른바 호연에 있어서 선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해치게 된다. 이렇게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도를 깨달으려고 도 닦다가 미친놈들 많이 봐요. 많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 깼는다고 그래가지고 도 깨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성불해야 된다 하다가 잘못하면 미친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그 시간 관계상 사실은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장인데
조금 경솔하게 한 점도 있지만 뭐 충분히 저도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 글은 그 송인에 대한 그 고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혹시 그와 같이 그